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저번 주 전반적인 학부 16주까지 어떤 식으로다가 수업을 할 겁니다. 대략적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요가 철학과 인체 철학 그 안에 이걸 내가 믹싱을 해서 합해서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가 철학만 따로 해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체 철학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잡다한 것들을 빼고 정말 엑기스만 키포인트만 이렇게 같이 믹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알아야 되는 부분만 내가 해주려고 하는 사실 16주도 짧아. 엄청 짧지. 그거를 함축해서 해야 되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고 또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눈을 뜬다? 인체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새로운 관점으로 인식 교정을 한다. 인식 교정이 이루어져야 사실은 몸에 대해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직관적인 통찰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21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에서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그 학문이라는 게 그 서양 학문을 다 배워갖고 사실 그 인간에 대해서 인체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었던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고민해 볼 시간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내가 인체 역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인체 철학이라고도 하고 역학이라고 큰 타이틀을 붙여놨지만은 인체라는 게 사람 인자의 근본 글자인데 사람의 근본이거든. 인체는 그죠? 역학은 내가 나중에 따로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인체라는 것 우리가 요가를 하기 때문에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가를 하고 있으면서도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뭔가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명쾌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냥 이 몸뚱아리, 그냥 눈에 보이는 내가 생각하는 거 감정, 뭐 육체로 드러나 있는 형체, 뭐 이런 게 그냥 근데 사람이 다 똑같나? 또 틀려 또. 그럼 사람은 어디서 왔지? 사람은 무엇으로 또 구성이 돼 있지? 애초에 사람은 있었나? 뭐 이렇게 계속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의문을 갖고 쭉 올라가다 보면은 사람은 없었어. 원래 신이 뭐 만들어졌고 인간이 딱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 고민을 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서 다닐 때 기껏 우리가 배운 게 뭐 과학이라는 걸 배웠고 21세기 태어날 때 과학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물리학, 물리 그 다음에 생물학, 수학 뭐 이런 거 배웠어요. 근데 그런 거는 다 이 동양 그 학문이 아니에요. 다 서양 학문이라고. 근데 서양에서 보는 인간하고 동양에서 보는 인간에 대한 그런 개념이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요. 근데 우리는 21세기에 태어나서 서양 문물, 우리가 미국에 어떻게 보면 식민지죠. 미국 해방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 시스템화에서 딱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다 서양 학문들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 내에는 동양적인 사고가 전혀 없다. 근데 예전에는 20세기 전에는 서양이 지배받기 전에는 동양의 뛰어난 학자들이, 성자들이 우주를 보는 것, 지구를 보고 사람을 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더 뛰어나게 정립을 학문적으로 다 정립을 해놨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공부를 접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야. 그게 이제 뭐 역학이라든지 내가 여러분 저번 시간에 나가서 황계내림책 있죠. 그거 다 봤습니까? 민지는 그거 안 가져왔던 것 같은데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책 봤어? 이거 하나 더 사서 봤어? 네. 보고 있어요. 또 황제내경에 보면 그냥 그 소위 말하면 한의학의 시조고 동양과 중의학의 시조인 그런 이제 그 내경에 대해서 황제내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고 아주 그냥 아주 동양의학이라든지 한의학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시각에 대해서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대해서 거기 언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내가 하나씩 준 거예요. 왜냐하면 교재를 이 요가 철학과 요가 생리학과 이게 한의학이라든지 동양의학을 같이 믹싱을 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볼 것도 완전 이게 분야가 동양의학 쪽에 한의학 쪽에 너무 전무하고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말기 알아듣기 힘들어요. 용어 자체도 또 이렇게 또 한문으로 또 돼 있는 것도 많고 말 자체가 어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것도 한문도 안 배워. 학교에서 요즘 세대는 한문도 안 배워, 그죠? 국악다리 언어라고 한문을 안 쓰는데 사실 한문 써야 돼요. 한문 좋은 언어예요. 한문 축대 있는 거지. 절에 가면 시어로다가 다 써 있잖아. 그런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딱 함축돼 세는 말이기 때문에 영어가 좋은 것 같아. 영어가 이렇게 되게 주류 미국인지 주류니까 사실은 이제 영어를 많이 쓰는 걸 뿐이지 힘이 세서 걔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하고 전쟁에서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승전국이다 보니까 역사 전통도 없는 미국의 잉글 섹슨족 후예들의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 뿐이지 사실은 동양의 선조들이 이루어온 학문이라든지 철학세계라든지 의학세계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정말 어떻게 옛날에 그런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 정말 깜짝 놀라요. 나도 학교에서는 뭐 서양 학문을 공부를 했지만은 내가 도장을 하면서 이런 혈이나 기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요가를 하면서 동양의학 공부를 내가 했거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머리가 뻥 터지는 느낌이 아마 요가를 안 했으면 내가 동양의학에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한의학이나 동양학은 어떻게 보면 서양보다 좀 뒤떨어진 의학이고 정말 시대에 좀 뒤떨어진 그런 학문이고 의학이고 이렇다는 그런 고정관념에 접했어. 왜냐면 우리 지금 서양 부분도 명심되어 있거든. 그 오만대 보면 다 양방 병원들이 다 설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서양의학은 또 과학이라고 그렇게 갖다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생각에 이 보는 인식을 바꾼다는 게 교정을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지도자 과정 시간을 하면서 그 인식을 좀 눈을 보는 인식이 좀 이렇게 교정을 하는 시간만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중에 찾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사람 몸을 보는 것, 인체를 보는 것, 인간을 보는 그런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실체가 보인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큰 틀을 제대로 보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구석구석 조밀조밀한 것들은 그냥 알게 돼요. 근데 큰 틀을 이해를 못하면 인간에 대한 큰 틀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안에 들어가면 복잡한 데 들어갈수록 더 몰라버리게 돼요. 그래서 인체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큰 틀이에요. 인체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 인간이 언제 태어났는가, 그렇게 하다 보면 인간에서만 찾아서 되는 게 아니라 우주, 자연에서도 찾아야 되고 우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를 공부하는데 우리가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주 빅뱅의 원리까지도 들어가야 돼요. 우주 생성의 원리까지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방대해지죠. 그래서 이거를 진짜 내가 공부 무지하게 오래 했던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걸 딱 줄여갖고 설명한다는 게 굉장히 난해한 부분인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눈을 뜨게 해줄 수만 있다고 하면 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똑똑하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또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빠를 거야. 그래서 인체 역학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체 역학이라고도 하고 철학이라고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인체를 역학적으로 보는 역학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인간의 근본을 역학에서 동양에서 찾았어요. 역학이라는 게 이게 소위 말하면 역학이란 변한다, 체인지, 변한다, 변화한다죠, 그죠? 변화한다. 그리고 말 그대로 보면 쉽다는 얘기예요. 매우 쉽다. 그리고 단순하다는 거예요.
근데 역학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역학하니까 무슨 사주 보는 거라고 얘기했지, 사주. 그죠? 고리타분한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뭐? 서양의 저희가 뭐 되게 저기는 거 우리가 절대 보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예전에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그 선조들이 자연을, 우주를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하고 그거를 후세대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우주를 보는 학문입니다. 인간을 어디서 찾았냐? 인간에서 본 게 아니라 인간의 근본인 우주에서 찾아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 21세기 사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우주 생성이 어디까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우리 인간은 어디서 만든지, 나는 누구인가라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 없잖아. 원래 우리는 없었다니까. 우리 지구도 없었다고. 그래서 이 역학은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매우 쉬워. 그런데 변화한다는 거죠. 그 변화에 의해서 생명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주도 변하고, 그 바깥 계속 변하고 있죠. 우주 안에, 왜 공간 안에 에너지고 기류도 계속 변하는 거예요, 사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눈에 안 보이는 모든 그런 그 기의 흐름에 의해서, 기의 장난에 의해서 사실은 형체들이 태어나고 생장, 하수장 이렇게 태어나고 폭발하고 소멸하고 죽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뭐 인간을 소위 말하는 창세기 편에 보면 서양에서 보는 인간은 기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어떤 특별한 신이 있었다. 하느님이라는 거죠.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편에 처음에 땅과 하늘을 열었다. 만들었다고 얘기한다고. 서양에서 보는 정기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열고 빛을 만들었다. 하느님이 빛을 어둠에서 나와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태초에 우주는 그냥 지름과 같은 어둠과 같은 그냥 혼돈의 세계였어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렇겠죠. 175억 년 전에,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하지는 알 수 없죠. 근데 물리학자들이나 이런 역사를 이렇게 추측을 해봤을 때 우주가 그러니까 탄생이 되면서 혼돈 상태에서 빅뱅이 시작된 상태를 175억 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가 생이 175억 년으로 보는 거고, 이 어둠에서 빅뱅이 일어나면서 행성이 생기고 별이 터지고, 그죠? 온도, 압력, 밀도, 입자의 편차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생긴 것들이 많은 행성들이 터지면서 우주 존재에 대해 퍼져나가는 게 그 중에 아주 억만무리하게 무지무지하게 많은 행성 중에 하나가 지구인데, 지구는 고작 45억 년 전에 만들어진 그냥 하나의 입자로 만들어진 큰 행성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인간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물리학자들은 올라갔는데, 그냥 서양에서는 이런 거 안 치고, 그냥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하늘과 땅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빛을 만들어냈고, 어둠에서 빛이 나와라 하니까 빛이 나왔고, 인간을 땅으로 빚어갖고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고, 빛이 나옴으로써 어둠과 빛이라는 존재가 납반이 되는 거예요. 낮은 빛이고 어둠은 밤이고, 그죠? 근데 태초에는 어둠이었다. 어둠이란 지금 마찬가지예요. 해가 떨어지면 밤하늘에 별보다는 뭐가 더 많아요? 어둠이 많죠. 어둠이 빛을 잡아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밤에 보면 이렇게 깜깜해질 때 가로등 있는데 이렇게 딱 서 있으면 그림자가 져 있잖아요. 나의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가 딱 있잖아요. 그 빛이 많겠어요? 어둠이 많겠어요? 빛이 많겠어요? 어둠이 많겠어요? 어둠이 많죠. 그렇죠. 어둠 속에서 뭔가 이게 혼란이 막 하다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죠. 왜 우주 폭발이 일어났는지, 우주 대빅뱅이 일어났는지까지는 알 수도 없고, 솔직히, 그죠? 그거 뭐 170몇 억 년인데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추측만 할 뿐이겠지. 그리고 또 우리도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것부터, 그걸 알려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우주 빅뱅의 원리를 알려고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그런 학자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고, 그 역학에서도 공부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역학에서 보는 인간, 태초의 어떤, 그걸 보려고 내가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양에서 보는 인간은 이렇게 된 거예요. 뭐 하느님이 있어, 신이 있어서 만들어낸 존재. 종교적으로 보는 거죠. 동양에서는 어떻게 봤느냐? 동양은 비슷해. 따지고 보면 말하는 표현이 좀 틀릴 뿐이지. 애초에 어떤 게 존재했었다. 무국이라는 게 존재했었다. 무국. 깜깜한 극이 없는 무국. 무국이라는 게 어둠이겠죠. 그죠? 무국이 존재했었고, 이 혼돈 속에서 이게 어느 순간에 우주 빅뱅이 터지면서 태극, 한쪽 굉장히 치우친 그런 태극이 탄생했다는 얘기예요. 태극기죠, 태극기. 우리나라 국기가 뭐예요? 태극기죠. 우리 한민족은 대단히 위대한 민족이에요. 이 태극의 원리가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데, 요즘 세대들이 태극의 저기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태극 안에 우리가 태극기가 이렇게 있어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빨간 거고 여기는 파란 거고 여기는 뭐? 빨간 건 뭐? 빨간 건 뭘 상징해요? 양. 파란 거는? 이렇게 양을 상징하죠. 그렇죠? 음양 상징하고 여기 뭐 건곤 뭐 감리 있잖아요. 그지? 건곤 감리 하늘 땅 물 불. 그지? 하늘 땅 물 불. 근데 이 태극도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운데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갔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가운데 이렇게 하는 이게 왜 이렇게 할까? 이렇게 반으로 안 나누고 음양을 그냥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평면으로 안 나누고 왜 이렇게 파동식이 이렇게 했을까? 에너지. 응? 에너지가 이렇게 굴곡을 줘서. 이게 기가 있고 파동이 음양에서 파동 운동이라고 하죠. 원래 애초에 우리가 빛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돼? 빛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있잖아요. 빛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은 무엇이죠? 직진. 직접? 파동성이잖아. 전자기파 이런 것들 다 태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파동성이 있고 두 번째 입자성, 입자. 세 번째 빛에서 뭐가 나와? 열이 나잖아. 열이. 양기의 가장 강력한 증폭성이. 그다음 뭐? 색이 나오잖아요. 색, 오색. 색이 나오죠. 태양 에너지에서 빛에서 나오는 게 파동성을 띠고 입자성을 띠고 열이 나오고 색이 나온다고. 빛의 삼원색. 그래서 물감의 삼원색. 세상이 원통이 색이잖아. 색으로 안 되는 것들 있어? 삼원색을 섞으면 여러 가지 섞으면 다양한 색이 나온다고. 빨간색, 파란색부터 엄청난 색이 나온다고. 응? 이 색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태양 에너지 빛에서 나온 색들이에요. 파동성, 입자성, 열이 나고 색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우리가 사는 태양계의 존재, 태양계를 주변에 존재하고 사는 우리 지구의 이 공간 에너지는 그냥 다양한 이런 파동, 전자기파들이 그냥 놀이터야, 놀이터. 눈에 안 보이지만 태양이 없으면 없겠지, 그지? 전자기파, 거기 기가 들어가잖아, 그지? 태양빛에서 파동성.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나 그 지금 휴대폰이나 TV를 볼 수 있는 것들도 공간에 이런 꽉 차 있는 이 전자기파 파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과학이 발달해갖고 그걸 태양에너지 길을 잘 써서 전자에너지를 잘 써갖고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사는 거야.
그냥 뭐 TV가 휴대폰 지가 독자적으로 지가 막 수신하고 뭘 이렇게 뜨고 하는 게 아니라 기지국에서 파를 전자파를 갖다 팍 쏴주면은 그 영상에 관련된 전자파를 팍 쏴주면 그게 여러분들 배터리 휴대폰 안에도 전기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야. 배터리 충전이 돼야 그 파동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을 공명을 할 수 있는 거잖아. 혼돈에서 이게 한쪽으로 그게 크게 치우치면서 대폭발이 일어났다 이거지, 그치? 태극이라는 것은 크게 큰 극으로다가 일극이 하나 형성되어 있었다. 이게 폭발하면서 여기서 음양 하늘 같은 음과 양 발상하는 기운, 상승하는 기운, 에너지, 다운되는 에너지에 대한 음양의 생김. 무극에서 무극은 그냥 뭔가 에너지가 막 차있는데 뭔가 이렇게 폭발하는 에너지는 아니지. 뭔가 준비한 게 있지. 그 안에 뭐가 있었지. 온도, 압력, 밀도, 그 다음에 뭐 열, 뭐 습기, 뭐 이런 게 다 차 있었겠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맥시멈 한계 지점에 와서 폭발을 하면서 이제 우주 빅뱅이 이루어졌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한참 동안 그 열로 가득 차 있던 그 대우주의 혼돈 세계가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정리가 됐겠죠. 열이 식으면서 정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 그죠? 너무 열이 꽉 차 있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 뜨거운데 어떻게 살 수가 있어? 그것도 우주의 절대 온도가 몇 도? 273도. 마이너스 273도가 우주의 절대 온도예요. 태양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 데는 273도. 생명체가 살 수 없죠. 너무 뜨거워도 살 수가 없고 추워도 살 수가 없어요. 왜 달나라 뭐 수성이나 뭐 목성, 천왕성, 토왕성 뭐 이런 데는 왜 생명체가 안 살까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건 물도 없고. 그럼 지구라는 데는 우연의 일치지만 태양계를 자전 공전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성인데 태양 에너지를 바깥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행성이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만물이 살 수 있는 토대가 된 것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인간도의 만물 중에 하나인데 지나 걸쳐서 원신부터 시작해서 고대인 근대 뭐 이렇게 해서 진화해 왔겠죠. 우리 역사책에서도 보면 뭐 진화를 좀 보잖아. 오스트랄피테쿠스부터 쭉 해갖고 지금의 인간 호모사피엔스까지 진화되기까지 그렇게 인간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응? 그럼 인간은 어디서 온 거야? 결국 빛에서 온 거죠, 지혜에서 온 거죠. 그래서 장자에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응? 모든 만물은 통천하일기다 이런 말이 있지, 그죠? 응? 통천하일기다 이런 얘기하면 되게 고리타분해 보이지. 철학적으로 들려. 안 그럴까? 이해가 빨리 훔쳐서 모든 거는 살아있는 모든 만물은 기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 수가 없다. 인간 자체가 원래 없던 거야. 없던 건데 이 태양 에너지로부터 빅뱅, 우주 빅뱅이 되면서 공중에서 태극으로 되고 여기서 음양이 나오고 그 기가 5가지 형태를 띠게 되는 오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기가 5가지 형태를 드러나서 오행,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으로 드러나고 그 오행에 저희를 해주는 게 육기, 풍한서습 조화하고 하는 그 조화에 풍한서습 조화 육기에 온도, 밀도, 압력이 개입을 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기의 형태가 나옵니다. 거기서 다양한 형태의 만물이 탄생도 할 수도 있고 우주만물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형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그런 거다. 그래서 음양, 오행, 육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동양에서 보는 우주 만물의 인간을 보는 것은 음양, 오행, 육기로 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거기 저 헌전에를 보면 음양, 오행, 육기 나오죠. 근데 이제 귀신 신화를 까보는 소리가 이해가 안 되죠, 솔직히. 그죠? 그래서 이걸 그냥 처음부터 이런 우주 얘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차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 기에 대한 개념, 오행육기에 대한 개념이 확 잡히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가에서 쓸 수 있는, 치유에서 쓸 수 있는 이제 우리 이제 동락까지, 헬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두면은 좋겠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인식이 바뀌어야 돼. 사람을 보는 인식이 바뀌어야 돼.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돼, 인식.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나눠준 그 책 자체가 의미가 없어. 나도 뭐 사실은 이런 인식을 가진 게 무술하고 요가를 하면서 내가 동양의학을 공부하면서 인식이 확 바뀌어버렸거든. 난 옛날에 그 서양 내가 동의를 못하는데 사실 인간을 이렇게 기본 얘기하고 사람을 보는 인식은 다양하게 볼 수가 있어. 서양이 보는 인간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동양이 보는 인식으로는 다르게 볼 수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서양은 뭐 애초부터 인간을 신이 만들어 놓은 존재라고 하니까 뭐 기인이 뭐 이런 거는 얘기할 수도 없어. 그리고 서양 철학에서 이 철학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을 다루는 거예요. 인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루는 거예요. 동물한테 뭐 철학이 있어요? 없어. 고뇌에 사색하는 거 없고 인간만이 이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철학이라는 말의 자체가 필로소파예요. 필로소피. 필로하고 이 소피의 뜻과 좀 틀린데, 이 필로는 뭐 이게 지혜라는 걸 좀 뜻하고, 필로가 여기 뭐 사랑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지혜를 사랑한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인간이 왜 만물을 통제할 수 있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냐면,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얘기예요. 영적보다 영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뭐 먹고 배만 부르면 살 수가 없잖아. 그런 게 아니잖아. 그리고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각자만의 또 자아가 있어요. 개화가 있고, 욕망도 있고, 탐욕도 있고, 또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신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요가에서 얘기하는 브라마나와의 합일, 신과 합일하고자 하는 그런 영성까지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철학이라는 학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철학은 누가 해? 옛날에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뭐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뭐 이런 고대 서양 그리스 철학자들을 보면 못 먹고 못 산 사람들이 철학자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부유한 집안이야. 부유한 집안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고급 학문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본질에 대해서 사색하는 사람들, 우주에 대해서 사색하고 인간에 대해서 사색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과학이 태동하기 전이니까 일단 관찰하고 사색하는 걸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류가 많죠. 그리고 플라토, 뭐 서양 철학은 거의 서양 철학의 주류는 그냥 본사는 그냥 다 플라톤 철학이고, 그 플라톤 철학에서 내려와서 다 마지막에 실존주의 철학에 와서 데카르트까지 왔을 때까지 모든 그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서, 플라톤 철학에 근거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을 본 게 태초에 이데아와 현상으로 분리를 시켜놨다고 했잖아요. 이데아와 현상. 이게 정신이고, 그거 육체로 보게 되면 이 정신 부분은 신이 주관하는 거고, 종교에서 다루는 부분이었고, 이 육체라는 게 실존 철학으로다가 근데 쭉 오면서 데카르트 있는데 오면서 과학으로다가 과학과 접목을 한 거겠죠, 그죠? 응? 과학. 그래서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종교 만능주의가 있었죠.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부터는 이제 종교가 사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까? 과학이 근대 문명이 발달하면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과학이 인간의 삶을 급격하게 발전시켰죠. 풍요롭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과학 문명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전기를 개발하고 뭘 개발하고.
하면서 인간의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과학하고 육체하고 결합되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혼이 빠진 정신이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혼이 빠진 정신이 없는 그냥 육체만 다뤄요. 과학이라는 것은. 그리고 과학이라는 건 물질을 다룬다든지 눈에 보이는 건 정말 잘 다뤄. 분석을 잘하고 양자 물리학 발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정신은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인간으로 오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학이. 인간이 단지 그냥 형태만으로 이게 인간을 규정을 할 수 있느냐라고 들어가 보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이 정신은 이게 신이래. 신이 주관하는 거라서 고상한 거야. 이게.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육체보다 이게 더 위대한 거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죽으면 혼이 천당을 간다. 나중에는 그럼 그 육체도 같이 해서 우리가 죽으면 혼이 빠져나가서 천국에 와서 다시 환생을 해서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종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세뇌를 시켜놨지만 이 정신이 빠져나간 이 육체를 갖고 이 과학에서 다루다 보니까 현대 의학이나 이런 데서 보는 인간은 그냥 해부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육체를 갖고 사람을 봐야 되니까 그 죽은 자의 송장만 해부를 해서 거기서 인간을 찾으려고 무단히 많은 매스를 하고 조직 검사를 무지하게 많이 했겠죠. 근데 그 형태라는 것은 사실 형태인데 형태라는 것은 사실 그냥 구조적인 거예요. 근데 그 구조를 이루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원래 아까 얘기했던 거죠? 빛, 기, 에너지, 프라나, 공기, 유발세계는 프라나, 공기, 기 이런 건 같은 말이에요. 그냥 언어 자체가 틀려서 있지. 영어로 하면 프라나가 되고, 응? 우리 동양상으로 하면 기로 얘기하고, 또 전자, 전기, 전기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이 아니야. 본질은 하나인데 그 말의 언어의 표현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생물학이라든지 물리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데 어디 정신이라는 게 하나를 들어간 적이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정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신이라는 무엇인가, 정신은 어디서 기록된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보는 눈이 잘못되어 있다. 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반도 제대로 보면 잘 보는데 반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소위 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 이 사고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지금 현대의학에서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사람 몸을 치료를 할 때 옛날에 거의 이제 대전을 치르면서 2차 대전 치르면서 인간을 무지막지하게 난도질을 하면서 유대인부터 해갖고 중국인들, 한국인들, 마루타로 무지하게 난도질을 하면서 해부학적으로 다 발기발기 치지않고 다 구조적으로 다 밝혀놓고 거기다가 생화학적으로 독가스부터 해갖고 생화학으로다가 인간을 죽은 데서 계속 봐도 안 나오니까 그럼 산 놈한테서 한번 보자 한 게 생화학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CH 오염 물질 분석해보면 우리 원소로 공부를 해보면 우리 몸이 CH5에 기타 몇 원소가 나오지. 많이 다원 원소로 나오지. 근데 가장 90% 이상의 CH5M으로 구성되어 있죠. CH5M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소 자체가 세포 물질 원소 자체가. 그러니까 요거 관련된 이제 생화학 약품으로 인간을 치료를 하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런 처방을 하는 게 현대의학의 저기죠. 지금 여러분들 병원에 약국에 가면 신약들이 이게 다 화학성분이죠. 석유화학 제품에서 뽑아낸 화학성분의 그 성분을 갖고 약국 제약회사에서 실험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검증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약을 갖다가 처방을 하고 독약을 처방하고 독한 약. 그러니까 화학약품은 다 독한 약이에요. 그래서 독약이라는 걸 그냥 얘기하는 거야. 독약이면 사람 먹어서 다 죽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쓰면은 사람 기절시킬 수도 있고 진통 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
신경 억제도 시킬 수 있고 또 항진도 시킬 수 있고 이런 게 독약이야. 일시적으로 응급처치는 하는데 쓸 수가 있어요. 응급처치는. 근데 반드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잘못하면 그거 여기 쓰였지. 부작용이 필요하니까 의사 처방을 받아라. 그다음에 전쟁터에서나 이런 데서는 위급 상황에서는 더 독약을 써야 된다.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심하니까. 그러니까 응급 상황에서 쓰는 거로 독약을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을 보는 방법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고 서양에서 인간을 보는 건 정신은 빠져 있다. 우리가 사고를 하고 있잖아. 감정 사고, 뭐 의식, 뭐 이런 거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배제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 육체 해부학적으로, 그다음에 생화학적으로만 본다. 두 개만 본다. 이것도 뭐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 기거든. 근데 동양에서는 해부학적으로나 이 생화학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을 정기신 뭐 이렇게 수혈 이렇게 보거든. 그리고 요가에서는 어떻게 지수 화풍봉 이렇게 보고 있어. 서양에서 시초 오행을 보고 있고 요가는 지수 화풍봉을 보고 동양 의학에서는 정기신 수혈. 정은 뭐, 기는 뭐, 수는 뭐, 신은 뭐, 수는 뭐, 혈은 뭐. 따졌을 때 원소, 생화 원소의 요건은 뭐지? CH,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렇게 본다고 우리 몸에서 그것만 있나? 천만의 말씀이지, 그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이 CH5는 그럼 어디서 왔느냐? 이걸 여기로 들어가 보면 여기서 온 거라고, 뒤에서 온 거라고. CH5는 그냥 원소 그냥 표현을 CH5N 이런 물질 원소로 다 이렇게 규명을 한 거지. 그럼 이 원소는 어디서 왔느냐? CH5N은 어디서 왔느냐? 타고 들어가면 나중에 PCMS에서 온 거예요. 응? 근데 사회에서는 기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거를 인간에게 적용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이 정이라는 건 뭐야? 우리 몸에 눈에 보이는 정은 생명의 에너지죠. 이게 되게 정제되어 있는 정말 중요한 생명의 에너지. 뭐 우리 몸에 눈에 안 보이지만 척추 안에 들어있는 척수일 수도 있고, 그죠? 뼈 안에 들어있는 골수일 수도 있고, 뇌 안에 있는 뇌수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여자들 남자, 정자, 뭐 이런 것들이 이 정에 갖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다 정의 사실.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공기를 마시거든요. 외부 생명 에너지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세 가지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공기, 외부의 태양 에너지, 육기 에너지, 외부 기후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입으로 음식을 먹어서 숨는 거고, 세 번째는 외부의 기후. 외부 기후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받아요. 봄에는 뭐 선선하고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서늘하고 그 외부 기후에 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잖아. 그래서 여기 더우면 짧은 팔 입고 다니고 겨울에 추우면 살라고 얼어 죽지 않으려고 목도리까지 하고 막 그렇게 살고 있잖아. 인간이 깃덩어리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조금만 추워도 춥다고 하고, 좀만 더워도 덥다 하고, 좀만 더 서늘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인간은 뭐? 기라고. 기에서 이게 여기서 뜻이는 거예요. 기가 뭐야? 에너지 비. 생명 에너지 여기서 비롯된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기, 수, 신은 뭐? 신비로운 생명작용. 말하고, 뭐 의식하고, 생각하고 이런 작용을 갖다가 신으로 본다고. 우리 동양에서는 신비한 생명 활동이거든요. 누가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말을 만들어내는지, 내가 어떻게 왜 이런 사고를 하고 있는지, 무슨 의식을 갖는지 이런 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도대체가? 이 말을 만들어내는 거는 이게 우리 오장에서 몸뚱아리 안에서 해부를 해보면 그 어디가 다 뒤져봐봐. 그 눈에 보이냐고 안 보여. 그리고 이 기라는 게 증폭이 돼갖고 동양에서 뭐 단전도 있고 우리가 중단전 있고 상단전 있고 해음에서 음기를 보고 모아서 이게 삼촌을 통해서 이게 인동맥을 통해서
단중에 와서 이게 증폭이 돼서 10% 가서 심장을 구동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해보면 그건 하나도 안 보인다. 정말 중요한 건데 눈에 안 보이는 우리가 호흡을 하고 코로 마시고 하는 것들은 그 역시 그걸 하루 중요하게 증폭시키고 그걸 갖다가 수렴하고 사용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인다. 그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다 중요한 것들인 거지. 그리고 의학에도 마찬가지야. 의학도 눈에 안 보이는 게 사실은 다 눈에 보이는 형태에 드러나게 돼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거는 배제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형태에 집착해서 만들어져 있는 게 서양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의학도 거의 그런 관점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요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 않거든 사실은. 우리 몸에 차크라가 어디 있는지 알아? 수술해보면 차크라가 보여? 몰라도 차크라가 보여? 뭐 사스에 많이 볼 차크라가 보여? 뭐 아나타 차크라가 보여? 근데 중의 기가의 센터, 이게 중의 파장의 증폭이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몸을 각성시켜놓으면 옛날에 경험자들이 요가 수행자들이 여기서 빛을 보고 각 센터마다 빛을 보고 거기서 증폭이 되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 각 차크라별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죠? 요즘 옛날에 그 CT가 어디 있고, 뭐 MRI, CT 아무리 하나 MRI를 찍어봐야 그런 거 나오지가 않는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해서 없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생명체를 유지하고 있다. 공기가 눈에 보여? 안 보이죠? 전기가 눈에 보여? 전자파가 눈에 보여? 안 보여. 근데 그런 거 만약에 딱 없다고 생각해봐. 인간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얘기했지.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 다 죽는다고. 그냥 그대로, 그냥 미이라처럼 지금 뭐 밤낮이 계속 이렇게 바뀌면서 태양의 에너지가 남아있다가 또 뜨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생명체가 계속 죽었다 살았다 반 죽었다 살았다 계속 하면서 생명체가 유지하는 거지. 만약에 태양이 하루 뜨고 이틀 동안 이틀 뒤에 태양이 뜬다. 3일 뒤에 뜬다. 뭐 그러면서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한 절반의 생명이 확 떨어질 거라. 인간도 만약 80살 지금 이 정도니까 80살 뭐 100살 산다고 하지만 이틀에 한 번씩 태양이 뜬다고 하면 50살도 못 살 거야. 40살밖에 못 살 거라고. 응? 반대로 태양 에너지가 좀 더 이렇게 창창하게 기후가 따뜻하게 인간이 살 수 있는 인간의 양기의 활동성을 높일 수 있는 정도의 태양 에너지를 더 많이 공급을 더 오래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인간 생명 더 연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따뜻한 지방에 가면은 식물체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 살잖아. 식물들만 보고 알아. 식물들은 인간처럼 심장이나 이런 것도 없고 필요 없어. 걔들은 그런 게 필요 있을 리가 없으니까. 따뜻한 태양 에너지, 빛 에너지, 공기 에너지, 물만 공급해주면 그냥 불로장생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살 수가 있어. 근데 인간은 그것만 갖고 살 수가 없거든. 사지가 있기 때문에. 돌아다녀야 돼. 움직여야 돼. 뭘 먹어야 돼. 소화를 시켜야 돼. 생명도 작은 끊임없이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100년 꼭 살아봐야 100년밖에 못 사는 거야. 응? 내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이거 뭐 태극의 원래 무국의 원래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끝도 없다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인간을 보는 관점 자체가 틀리다. 근데 우리는 서양의 그 사고의 세대가 돼갖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전기 신수여도 한계 내리에 있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무슨 이런 지금 22세기를 내물에 살고 있는데 뭐 이런 책을 선생님이 주면서 이런 걸 보라고 그 생각에 지금 관점을 좀 갖고 있어요. 부닥다리 의학이 아니고 부닥다리 학문이 아니고 철학이 인간을 본질적으로 제대로 보는 그런 책이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상 언어에서도 기가 안 들어가는 언어가 없어. 여러분들 하루에 내가 하는 말 중에 기가 안 들어가는 말이 제일 많아. 이 기자가 우리 한글에도 그렇고 한문에도 그렇고 이 기가 거의 한 3,000장이 들어있어. 뭐 책을 하나 쓰다고 하고 황제내림에도 기와 기가 들어간 게 한 3,000 이상 들어가 있다고. 응? 그래서 맨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분 좋니? 기분 나쁘니? 왜 그랬지? 기분, 기운, 기류, 기후, 제 용기가 있어. 기가 세.
기가 약해. 원기, 진기, 원래기, 진짜기, 응? 그다음에 뭐 살기를 느낀다고, 응? 탁기, 진짜 탁기, 저 탁해, 응? 우리 뭐 유학적으로 들어가서 뭐 염기, 위기, 간의 기운도 간도 간기, 폐기, 신기, 비기, 신기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뭐든지 기가 다 들어가. 제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뭐가 기분 나빠? 기가 틀어져 있게 기의 배분이 나빠지면은 기분이 나빠지는 거야. 기가 잘 흐르면은 안에서 고요하게 자면 기분이 안 좋을 게 없어. 근데 누가 팍 쑤신다든지 아니면 뭐 디스를 한다든지, 내경을 못하든지 날 때리든지 기분 나빠지는 거지. 그치? 뒤에서 나 욕하고 그러면 기분 나빠지잖아. 그치? 응? 환자들, 병원의 환자들, 기분이 좋은 사람들이, 환자들처럼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 기분이 다 나쁜 사람들. 그래, 기가 반대로 얘기해 막혀있다는 얘기야.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는 기분이 막혀있다는 얘기야. 기분이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야. 건강한 사람이 기분이 싹 통했지. 요가하면 기분이 싸지. 기혈순환이 잘 되니까 건강한 거지. 요가가 왜 좋겠어? 요가하고 기혈순환이 잘 돼. 처음에는 힘들지만 몸이 이제 각성이 되면, 우리 몸에 에너지 센터들이 증폭이 되고 각성이 되고 하면서 모든 순환이 원활하게 바깥에와 내기와 외기의 순환이 원활하게 작동이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인간의 물로 이루어져 있다. 물도 있고 그 다음에 수와 혈로 들어 있다. 그래서 우리 옛날 동양에서는 인간을 전기신 수혈로 봤다. 그 요가에서도 지수와 풍곡으로 봤는데 이것도 비스무리하지 않아? 지, 땅의 기운, 수, 물의 기운, 불의 기운, 화, 풍, 바람의 기운. 이거 공기겠죠? 공기, 공간, 하풍, 공. 내가 우리가 처음에 요구할 때 인간은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때 지수 화풍공으로 인도에서는 옛날에 요가에서는 인체를 지수 화풍공으로 보고 전기신 수혈로 보나 지수 화풍공으로 보나 이거 얼마나 고차원적으로 제대로 보고 있는 거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했잖아. 인간이 천지합기다라고 하는 것이 천지가 열려야 뭐가 거기 생명체가 태어날 수가 있는 거지. 아니 하늘과 땅의 어떤 능량의 에너지가 하나의 치우침 내 올라오고 상승하고 내려오는 어떤 그런 변화를 할 수 있는 창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포대가 안 돼 있는 데서 생명체가 생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천지가 열리고 난 다음에 천지는 하늘의 기운은 뭐 따지면 요가에서 얘기하면 여기 하늘 기운 따지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일 수도 있고 육기가 되겠지. 뭐 풍, 바람, 뭐 찬 기운, 한, 서, 서늘하면서 더운 기운, 습한 기운, 풍한, 서습, 조, 건조한 것. 거기에 그거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중력의 영향에서 밀도가 존재하죠, 밀도, 온도, 그게 온도가 존재하죠. 온도의 편차에 의해서 밀도의 편차에 의해서 또 압력의 편차에 의해서 그런 기운에 하게 되면 다양한 기의 파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태극기에서 이렇게 완만하게 하는 파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고, 다양한 진폭의 파동이 일어나겠지, 그치?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일어나는 그 진폭의 파동은 다 다를 수 있다. 바닷가에서 그런 에너지의 파동이나 이런 대구같이 건조하고 좀 약간 분지에서의 어떤 기후하고 틀려. 그래서 대구에서 사는 거하고 이런 분지에서 사는 거하고 제주도같이 이렇게 습하면서 에너지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런 데서 생명체들이 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틀려요. 내가 요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제주에서 할 때는 호흡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무 좋아. 요가하다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환희심이 올라와. 근데 그런 환희심은 여기가 없다. 육지니까 건조하고 하니까. 습하면서 바다에서 해수에서 올라오는 불안하의 태양의 에너지, 태양한수의 에너지와 바람과 이렇게 믹싱이 되는데 사람이 살기에는 만물이 살기에는 좋겠죠. 날씨 따뜻하고 그죠? 따뜻해야 돼. 추우면은 생명체들이 위축이 돼. 양기의 활동성이 떨어지고 모든 생명 활동 다 이 열, 상승하는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상승하는 그런 양기의 활동성이 증폭이 되는 데서 유리하다.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인도 남인도나 뭐 이런 데가 동남아시아 따뜻한 데가 1년 365일 아무래도 울창하죠. 울창하고 계속 거기서 뭐 과일 뭐 바나나 계속 나오고. 응? 근데 추운 지방은 어때? 우리나라만 해도 사계절인 데서는 어떻게? 봄에는 생기하면서 올라오잖아요. 그죠? 죽었던 겨울에 한동안 딱 뿌리에 영양소만 딱 하고 있다가 이제 봄 되면 이게 잎이 팔팔팔 나다가 이제 꽃이 피고 여름 되면 열매가 열리고 가을 되면 어떻게 은행 나뭇잎이 떨어지면서 은행 그것도 떨어져. 겨울 되면 어떻게 추우면 그것도 다 떨어져. 항상 나무만 남죠. 그죠? 그래도 죽지 않아. 식물들은 그죠? 최소한의 겨울에는 밑에 뿌리에 딱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만 딱 축식해갖고 저장을 해서 그 빠르면서 생명과 에너지를 유지하다가 봄이 되면 올라온다고. 식물들도 이 기후에 그죠? 에너지에 타치를 받고 살아. 그 인간은 안 그럴 것 같아. 인간도 마찬가지야. 인간은 정말 취약하거든. 근데 스스로 이 아이템 똑똑해서 태양 에너지를 잘 갖다 쓰는 거야. 빛의 에너지를 엄청 잘 갖다 쓰고 발전소도 만들어내고 그걸 축전해갖고 전기를 공급을 해주고 그걸 가정집에서 다 받아갖고 밤에 깜깜한 밤에 그 지방에서 따뜻하게 난방을 해가면서 불을 켜놓고 주거 환경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놓고 좋은 음식을 냉장고에다가 탁 수송까지 시켜놓으면서 이렇게 먹고 사니까 인간이 이렇게 오래 사는 거라고. 사실 그런 걸 활용을 못하면 빛의 에너지를 활용을 못하면 인간 나가서 저희 자연에 가서 살으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빨간 옷 쓰면 돼. 거기다가 추우니까 뭐 본능적으로 뭘 하겠지만 덥겠지만 그거 갖고 살기가 힘들다고. 인간은 굉장히 취약해. 자연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취약하기 때문에 머리가 발달했는지 몰라. 살아남으려고. 그렇지 않아? 살아남으려고 그게 생존의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가를 하면서 인간에 대한 그 생각은 해부학적으로다 구조학적으로 무슨 생각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그걸 그냥 그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왜? 이거는 형태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서양에서는 인간을 이데아와 현상으로다가 정신과 육체로 분란을 해서 정신을 신이 하게 했지만 동양에서는 인간은 두 가지 기와 형으로 나눴다. 아까 기와 형. 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이죠. 인간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과 눈에 보이는 유형 두 가지로 봤어. 하나는 기,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뭐? 이거 공기야. 호흡을 통한 공기. 그 다음, 형은 뭐? 이거 혈인데, 그래서 기혈이라고 하죠. 인간을 봤을 때 기혈.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기와 눈에 보이는 유형의 혈. 그럼 이 혈은 어디서 왔냐? 우리가 섭생하는 음식을 통해서 왔다. 그럼 이 음식은 어디서 왔느냐? 음식은 어디서 왔을까? 이것도 따지면 음식은 누가 만들어? 식물이 만들어. 땅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무슨 원리로 삼아? 태양 에너지를 받았어. 빛의 에너지, 기. 결국 다 기야. 그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어떻게? 뭘 한다고? 광합성을 한다고. 응? 빛을 합성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뭐?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뭐? 빨리 얘기해. 응? 포도당. 그럼 우리가 음식을 왜 섭취하는데? 당 떨어진다고 얘기하잖아. 배고프면. 다 그 음식에 쌀이고 뭐 음식에 채소, 과일에 다 그 포도당을 만들어낸다. 이 포도당은 뭐? 포도당을 분해해야 되잖아. 우리 몸에서. 뭔가 분해. 이 포도당 뭘로 갖고 분해하죠? 우리 몸에서. 포도당은 뭘로 분해해? 포도당 들어보면 이게 바로 우리 몸에 영양소가 되나? 이 포도당도 분해를 해야 돼. 인슐린. 미토콘트리아라고 들어봤어. 미토콘트리아가 이 포도당을 분해한다고. 그 분해하면 미토콘트리아가 포도당을 분해를 한다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고? 미토콘트리아가 포도당을 분해하면 뭐가 나온다고?
ATP, 예? ATP하고 열이 나온다고. 근데 이 열이 70%고 이게 뭐 30%인데 ATP 이것도 나중에는 열이라고. 그럼 뭐 열이 이끌어 뭐 비대너지라고. 빛이라고. 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섭생을 통해서 음식을 하는 것도 원초적으로 태양 에너지라고. 태양 에너지 기라고. 코를 숨쉬는 거 뭐? 콧구멍으로 숨쉬는 거. 코 막으면 돼? 5분이면 죽어요. 음식은 한 달 안 먹어도 돼. 물만 먹으면 그렇지만 콧구멍 열어놓고. 그럼 우리 몸에 이 콧구멍으로 공기를 마셔서 생명에너지, 심장을 부둥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증폭작용이나 기를 저장할 수 있는 곳이나 이거를 기를 끌어올리는 작용이나 기가 가슴에 와서 이게 딱 훈육시켜서 이걸 끌어들여서 심장을 전달하는 거나 이런 그런 무형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장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동양의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근데 서양의학에서는 그런 거 없어.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신 비표신의 생리적인 기능은 양반이나 서양의학이나 동양의학이나 똑같아. 생리기능. 간이 하는 역할, 심장이 하는 역할, 비장이 하는 역할, 폐가 하는 역할 이런 거 똑같아. 근데 거기에 서양의학은 심장이 어떻게 그냥 뭐 포도당이 근육이 포도당 그 작용하고 심장을 계속 24시간이 아니지. 우리 잘 때도 계속 심장을 돌리는데 그렇게 한다라는 건 이상한 그리고 뭐 심장이 무슨 자동 스위치가 있어갖고 심장에 자동으로 계속 뛰게 돼 있어 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과연 그렇게 심장을 이렇게 우리가 계속 피를 사지로 뿌려주는 이 심장이 그냥 뭘 어떻게 죽을 때까지 심장은 그냥 계속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심장 팡팡팡팡 왜 이렇게 뛸 수 있겠냐 그죠? 잠깐 좀만 더 그래서 그 얘기가 너무 이게 광범위하고 내가 얘기하다 딴 데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사람을 보는 그런 관점이 동양에서는 제대로 옛날 사람들이 제대로 보는 거야. 동양은 한의학도 마찬가지. 한의학도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인간을 우주를 보는 사람을 우주 생성의 원래 인간 생성의 원래 인체를 보는 그런 관이 정말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의학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사람에게 이렇게 극단적인 구조를 뭐 절단한다든지 두개를 친다든지 이런 의학이 아니고 기로 치료하는 나중에 뭐 내가 나눠주고 있지만 우리 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경락이라든지 십이경락이라든지 기경팔맥이라든지 임동맥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우리 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에너지 선을 옛날에 고대 선조들이 그 시절에 알고 이렇게 후세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우리 후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딱 하나만 봐도 이렇게 본다고. 인간을 기로 보고, 형태로 보고, 근데 인간의 정신을 그냥 뺏어 빼갖고, 이거 그냥 하나님 뿐이지. 신이 그냥 나가는 거지. 육체만 다루는 거, 그러니까. 이건 봐도 우리가 얼마나 그 인간을 보는 그런 시각이 잘못되어 있느냐. 그 시각 교정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가를 하면서 요 인체철학 시간에 한약적으로 보라는 얘기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역학이라는 것은 인체 근본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가 바라보는 눈만 생기면 돼. 이걸 뭐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보는 시간만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정말 단순한 거거든요. 되게 단순한 학문이 역학이라는 거예요. 우주 원리를 보는 것도 단순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게에서 태극이 이렇게 파생이 돼서 여기 치우친 극이 거기서 음양이 나오면서 5가지 형태로 음양이 형태로 드러나고 그것은 6가지의 기호로 드러난다. 근데 이게 본질은 하나인 거예요, 사실은. 음양, 오행, 육기지만 사실 이 하나의 무국에서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혼돈에서, 태극에서, 음양에서, 오행으로 육기인데 이게 다양한 본질은 하나인데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놓은 게 이 역학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어. 우주도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고 우리도 변하잖아요. 인간도 변하고 있잖아. 나이가 먹고 생장 화수장, 만물도 생장 화수장 태어나고 장성하고 피크 갔다가 깔아앉고 병소 생로 병사 과정이 생장 화수장이야. 어?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게 있나? 없어. 우주 공간에 왜 영원하게 못 사냐면 어둠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어둠의 에너지가 이 생명 에너지를 덮치거든. 항상 막 까딱하면 어둠이 그냥 덮친다. 기껏 해봐야 밤하늘에 우주를 보면 밤하늘 별을 보라고 나는 맨날 보는 거야. 한 번씩 꼭 봐, 자기 전에. 베란다 쫙 넣고 별을 좀 많이 씌워보자. 별이 많은 날은 그래도 좀 기분이 좋지. 어둠이 꽉 차 있어. 세상의 우주 공간에 이 물질이라는 것은 극히 일부야. 이 대우주 공간을 따지고 보면 그냥 다 암흑이야. 암흑색이야. 태양이 딱 사라지고 나면 암흑색이야. 질과 같은 어둠이야. 거기에 중간에 아주 멀리 그냥 별같이 반짝이는 별들이 쭉 떨어졌어. 그 별들의 하나가 지구지. 응? 그러니까 그 입자라는 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진짜 대우주 공간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시간 있으면 우주 빅뱅 원리나 우주 생성의 원리 같은 걸 한번 보면은 우주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야 인간 정말 별거 아니구나. 나 이거 별거 아니구나. 어? 겸손해져. 엄청나게 겸손해져. 작아져. 소위 말하면 내가 낸데 내가 뭔데 뭐 지가 잘난 척하고 남들하고 갈등하고 근데 쪼맨 진짜 우주에 보면 아무 먼지보다도 안 되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생명체 존재가 지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기의 파동에 의해서 기 파동에 의해서 이렇게 충돌해서 음행의 조화에 의해서 엄마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대단하다고 에고가 꽉 차있고 평생 살 것처럼 욕심 부리고 뭘 추구하고 이런 걸 생각해보면 정말 부질없게 느껴져. 정말 겸손하게 느껴진다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4주 정도는 계속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얘기하면 16주 동안 계속 얘기할 거야. 그래, 그렇게 해도 이게 여기에 머리 딱 박혀갖고 딱 되면 여러분들 큰 걸 얻을 수가 있다. 잠깐 쉬어가지고.